자, 이번 영상은 항상 사용하는 간단한 조건 검색으로 전 고점을 돌파할 것 같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찾아보면은 먹을 만한 종목들은 널렸으며 이런 종목들을 각자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경우에만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건이 갖춰질 때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며, 한 가지라도 찝찝한 점이 있다면 다음 버스는 계속 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종목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 검색을 통해서 모양 예쁜 종목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종목을 따라 사지 마시고 각자 종목을 찾으셔서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저의 조건 검색인데 52주 최고가 대비 20% 안에 있는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소한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제가 복잡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조건 검색도 정말 단순하지만 이걸로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들을 모조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장일 250일 이내를 추가해 놓았는데 최근에 추가해서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신고가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모르며 정말 깨끗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 뒤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기 위해서 이것도 잠깐 체크를 합니다. 어차피 종목 몇 개 안 나오니까 한 개씩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지 판단을 하고서 신규 상장주에도 집중을 해줍니다. 비나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E&D 상장 초기랑 비슷한데 기관 투자자가 쓸어 담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태며 상장 초기 고점이 47,7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접근하지 않은 이유가 시가총액은 괜찮다 치더라도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래량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장중에 호가창 보면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접근을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 종목이 거래량이 좀 활발하고 호가창에 무게가 좀 있었더라면 들어갔을 텐데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매드팩토, 이오플로우, 이 중에 이오플로우란 종목이 저점 찍고 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현재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상장 초기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지 10% 정도, 10%만 오르면은 고점을 돌파해주는 상태며 최근에 거래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100만 주, 200만 주 이 정도면은 거래량이 충분히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차트 자체로는 신규 상장주 치고선 나쁘지 않은 편이며 최근 이 상장 초기 음봉 몸통 고점을 돌파해 준 상태에서 신고가까지 거리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며 최근에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계속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30만 주까지 줄었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첫랩 JLK, 이건 아직까지 자리가 애매하고 거래량이 좀 부족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직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박셀바이오가 있는데 이것도 고점 잘 유지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27,000원 좀 중요한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이렇게 안 좋은 캔들이 떴다는 것은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수 보는 것과 똑같은데 일단은 이 음봉의 몸통을 회복해 줄 때까지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29,000원 다시 회복해서 종가가 29,000원 근처에서 형성이 되던가 이상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호가창 장난이 심하고 정말 지독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때까지 매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빼고서 바로 검색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로 체크를 하고 있으며 시간이 되신다면 밑에서부터 쭉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쭉 훑어보면서 그 전에 이게 강했던 종목인지,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쉽게 낸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고점에서 거리가 좁혀지는지,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며, 제가 이 260개 종목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상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잠깐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다시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꾸준하게 들어올 때까지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개씩 내려보면은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강했고 주목받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포착이 됩니다. 뭐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재료 상관없이 이 전 고점을 유지해주고 시초가를 유지해줄 때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매매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초가를 못 지켜주고 그 밑에서 음봉으로 거래가 된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개씩 내려보면은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호가 단위가 변하는 종목들은 이 호가 단위를 보면서 매매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시간의 거래선 하락이 나왔으며, 어차피 이런 종목들 안 좋으면은 호가 단위를 깨면서 5,000원 밑에서 마감을 할 것이며, 이게 좋은 종목이면은 5,000원은 무조건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거래량 유지가 되면서 상승 시도를 할 것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SV 인베스트먼트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 5,000원이 심리적인 가격이 되기 때문에 저거를 잘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으며, 그리고 한 개씩 내려보면은 최근에 많이 보이는 종목들, 고점 뚫어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지금 완전히 뚫어준 상태며 10,000원 위에서 처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고가가 1,800원이긴 하지만 이때 1,800원 갔을 때도 종가가 9,970원이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10,000원 위에서 마감하는 게 처음이며 호가 단위가 변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도 지금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 상태지만 이 외국인 변수가 들어와서 또 이것도 생각해서 매매를 한다면, 외국인이 나갈 때도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또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으며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황금선 위에서 놀아주게 된다면 또 시세가 나와서 이때 고점 뚫어주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캔들이 안 좋게 뜬 것은 그냥 무조건 걸으면 되며, 뭐 한 개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이 종목에서 전에 좀 크게 당했다, 내가 이 종목 주포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매매할 종목들이 지금 어떤 것을 잡는다 하더라도 정확한 계획과 당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한다면 그 어떤 종목이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맞는 종목을 억지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 개씩 내려보면은 최근에 또 거래량 반응이 나온 칩스앤미디어가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가 거래량 반응이 나왔는데 차트가 정말 쉬운 게 전 고점이 11,950원입니다.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눌렸을 때 뭐 이걸 잠시 깬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지켜줄 것이며, 결국에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좀 오랫동안 지켜주면서 점점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며, 만약에 힘없이 이걸 깨서 올라가는데도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저항이 심하게 걸리게 된다면 쭉 미끌리면서 이 양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기준가를 놓고서 대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이 좀 감당 안 된다 싶으면은 바로 포기를 하는 게 맞으며, 최근에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 좀 급하게 오른 것들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이게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그 전에 좀 고점들을, 음봉이 뜬 고점들을 회복해서 그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꼬리가 달린 것들 많이 보이실 텐데, 이거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으며,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이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악재가 뜬다 하더라도 그 전에 힘들었던 가격들을 지켜주게 된다면 결국에 상승으로 힘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그 종목에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차피 안 좋은 종목은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캔들이 뜨거나 다시 힘없이 거래량이 끊기거나, 안 좋은 종목들은 거래량이나 캔들에서 전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만 매매를 하는 게 좋으며,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앤디포스도 현재 투자 경고 상태, 거래량은 정말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지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안 나올 때는 이렇게 100만 주도 안 나오던 종목인데 지금 고점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서 꾸준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만 지켜주게 된다면 이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에 종가가 이 기본적인 5일선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매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점까지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서 이 기본적인 이동평균선만 지켜주게 된다면 어차피 돈이 돌고 돌면서 이 종목에서 돈이 몰렸을 때 반응이 온다면 이 중요한 자리들을 통해서 다시 고점 돌파하는 그림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개씩 내리면 너무 무겁거나 최근에 많이 올랐거나 자신 없는 것은 바로바로 포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신풍재지가 최근에 크게 반응이 나왔는데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음에도 신풍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런 재료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신풍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가끔씩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종목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단순히 차트랑 거래량만 봤을 때 지금 제대로 거래량이 몰리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주봉이랑 월봉 지금 전부 다 괜찮은 상태며, 최근에 거래량이 꽤나 터진 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평소와 다른 변동성을 보여준다는 뜻이며, 최소한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이런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 종목이 무엇이든 간에 먹을 자리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넷도 지금 2.2% 올라서 시간의 거래 마감한 상태인데 최근에 변동성 보시면 음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랐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생선뼈, 그리고 음봉 쭉 내렸다가 쭉 올렸다가, 변동성은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고점 부근을 유지해 준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으며, 거래량이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봉들 상단 한 대충 봤을 때 5,900원 정도, 5,900원이랑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가 5,830원입니다. 시초가가 얼마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시초가랑 그리고 5,900원을 비교해서 그 자리들을 잘 지켜주게 된다면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고점 돌파하고도 전 고점을 뚫어주어서 유지를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 싶으면은 그전 패턴을 보고서
뭐 기대감을 크게 갖는 것보다 칼같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종목이며 장난질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장대 음봉이 밥 먹듯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못 지켜준다 싶으면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손실이 한 방에 막 마이너스 10% 이상씩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로봇처럼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이오플로우는 봤으며, 그리고 쭉 내려봤을 때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향 중에서 지금 거래량 늘어나면서 전 고점 돌파한 상태입니다. 전 고점이 최근 고점을 본다면 7,700원이겠지만 그 전에 좀 높았던 고점 본다면 7,4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7,400원만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이런 고점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거나 이 가격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좋은 종목이면은 이것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그전 수준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거래량이 안 나올 때는 10만 주, 뭐 20만 주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 200만 주, 140만 주, 한 70만 주 이상 그 전에 나오던 이런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이 중요한 자리를 유지해줘야지 그 다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모든 종목은 가능성을 놓고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 이게 좋은 자리라서 무조건 오를 것이다, 아니면은 뭐 무조건 황금선 깼으니까 무조건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두고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이 자리를 못 지켜준다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두고서 매매를 합니다. 올릭스도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 뭐 이런 종목은 딱 보더라도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이것만 뭐 지켜주게 된다면 그 이상의 상승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내려올지를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꺾이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종목들, 좋은 자리에 놓인 종목들은 정말 많지만 그 종목들을 전부 다 함부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분석해 봤는데 그 밑에도 정말 많지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전 고점과 거리가 얼마인지 뚫어주었는지, 그리고 이걸 지켜주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의 종목 분석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원칙을 잘 지키고 꼭 필요한 매매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기준을 놓고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셔서 좋은 종목을 잘 찾으시고 철저한 계획대로만 매매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